안녕하세요, 화란봉입니다. 이번 주제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과 LG엔솔은 K배터리 최전선에 있는 세계 1위 완성셀 업체이기 때문에 2차전지 투자에 있어 그 추이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기업들입니다. 상대적으로 2차전지 스몰캡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LG엔솔의 흥망성쇠는 산업 전반의 흐름을 반영하기에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결국 LG엔솔의 실적이 잘 나와야 LG화학, 에코프로 등 소재 기업들의 유의미한 실적과 주가 상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약 4개월 전 분석했던 LG에너지솔루션의 밸류에이션을 보강하는 한편 LG화학이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부들을 최근 2분기 실적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하여 핵심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최근 발표한 이번 2분기 LG화학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이번 2분기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전기차 전방위 산업의 수요 둔화로 인한 LG엔솔의 실적 둔화로 LG화학의 실적도 YOY상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LG엔솔의 매출액은 작년 2분기 8.7조에서 올해 6.1조 원가량으로 감소하였습니다. LG엔솔 외에 LG화학의 본업인 석유화학과 첨단 소재 부문의 매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으니 이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6,180억 원에서 4,060억 원으로 하락했지만 당기순이익은 YOY상으로 마이너스 91.1%나 하락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23년도 2분기 실적 자료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LG엔솔의 영업이익이 4,610억 원을 기록하며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아주 좋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3년도 2분기 무렵에는 2차전지 섹터가 시장을 이끄는 섹터였고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아주 좋았으나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 판관비 등의 고정비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벌어들이는 총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적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연결 손익계산서 항목을 보시면 관리비 영역은 매 분기 거의 1.8조 원 내외입니다. 따라서 결국 실적에서의 핵심은 매출 총이익이 좋아져야 하며 LG화학의 자회사 LG엔솔의 배터리 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LG화학 실적의 핵심입니다. 결국 엄청난 규모의 공장 단지를 가동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 부진하다면 LG화학 역시 전반적인 실적이 좋아질 수 없겠습니다. 개인적으로 LG화학과 엔솔을 동일하게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차트입니다. LG엔솔 물적 분할 이후 LG화학과 LG엔솔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두 기업은 완전히 같은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고 따라서 K배터리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기술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LG화학의 주가가 반등하려면 엔솔을 제외한 LG화학만의 사업부들이 성장하기보다는 LG엔솔의 실적이 다시 예전과 같은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반등을 해야 합니다. LG엔솔의 주가 흐름이 LG화학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LG화학이 이렇게 엔솔이랑 주가 흐름이 똑같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첨단 소재 사업부에서는 그나마 의미 있는 수준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외 분야에서 이 무거운 회사의 주가를 상방으로 견인할 만한 동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부는 없습니다. LG화학은 첨단 소재 사업본부를 제외하고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주회사라는 점밖에 투자 매력도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럴 거면 왜 물적 분할을 해서 회사를 믿고 꾸준히 주식을 들고 있던 개인 주주들한테 고통을 선사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 분부별 매출 추이에서는 적색 영역이 석유화학 사업부인데 매출액이 분기별로 4조 원에서 5조 원 사이를 매 분기 평이하게 유지하고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업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표만 본다면 왜곡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LG화학이라는 회사 이름에 걸맞지 않게 화학사업부에 투자 매력도가 없습니다. LG화학의 석유화학 사업부 이번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은 320억 원이고 직전 4개 분기도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무려 LG화학이라는 사명을 가진 회사의 화학사업부인데 그럴 리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시점을 더 넓혀서 보겠습니다.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22년도 2분기부터 23년도 2분기까지의 실적도 별로 투자 매력도를 찾을 수 없고 성장성도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매출액만 높지 무거운 주가를 움직일 만큼 주목할 만한 사업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LG생명과학, 팜한농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첨단 소재를 제외하고는 영업이익이 유의미한 수준까지 제대로 발생하는 사업본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따라서 투자 매력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다시 원론적인 내용으로 돌아와서 펀더멘탈을 검토하자면 성장주는 폭발적인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시장으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폭락에 가까울 정도의 하락이 있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전미 투자 대회를 휩쓴 전설적인 트레이더 마크 미너비니는 분기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기 실적이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10%로 감소하는 것이 성장세의 둔화이고 좋지 않습니다. 플러스 20%씩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0%로 돌아선다면 이는 확실히 부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전방위 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냈던 두 기업이었으나 24년도 1, 2분기 실적이 약화되고 또 캐즘과 트럼프 당선에 대한 공포감 등 정말 각양각색의 악재로 두들겨 맞으며 침체기에 빠진 모습입니다. 나쁜 분위기와 더불어 악화된 실적은 대부분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단 한 개 분기만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전반적인 수출 데이터와 더불어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한다면 LG화학과 엔솔은 또 한 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투자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거의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를 납품하긴 하지만 주목할 만한 고객사로는 GM이나 스텔란티스 등의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있습니다. 2025년도는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가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양산형 전기차 모델을 폭포수와 같이 출시할 것을 기대해볼 수 있는 해입니다. 주요 고객사들의 양산형 모델이 쏟아져 나온다면 배터리 수요는 당연히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배터리 세계 1위 업체인 LG엔솔의 실적은 지금처럼 바닥권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LG화학 역시 LG엔솔과 같은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더해서 생산하는 양극재 산업도 탄력을 받으며 주가는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오를 것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대밸류가 매우 큰 2차전지 섹터 특성상 정말 강력한 주가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가 손실이 크신 분들께서는 급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서야 정말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 파티장에 먼저 와서 자리를 선점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나 마음 아파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LG엔솔과 LG화학의 구체적인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밸류 책정에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LG화학의 사업본부 중 제가 생각할 때 유의미하게 볼만한 사업부는 LG엔솔을 제외하고는 양극재밖에 없습니다. 사측에서는 화학사업부가 이래서 좋고 파환농도 좋고 생활건강도 좋고 이렇게 홍보를 하겠지만 별로 귀담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매출액만 잔뜩 나와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논하는 LG화학은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이고 스몰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찌라시로 주가가 팍팍 상한가를 찍는 작전주가 아닙니다. 윌리엄 오닐이 말하듯 기업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따라서 저는 영업이익이 제대로 발생하는 LG엔솔에 집중해서 LG화학의 기업 가치를 파악해보겠습니다. LG화학의 자회사 LG엔솔 보유 지분율은 81.84%입니다. 지주사 가치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구체적인 밸류에이션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는 이전에 LG엔솔 개별 분석 때 사용했던 자료인데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로 GM과의 합작 공장 가동이 살짝 연기되긴 했지만 대세에 영향을 미칠 만큼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캐파 증설보다 시장 수요 조사에 따른 일정 조율은 오히려 한편으로 생각해볼 때 경영을 잘하고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계산식에 적용한 LG엔솔 26년 캐파는 글로벌로 600GWh이며 북미 캐파는 262GWh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킬로와트 시당 셀 단가는 최근 4년간의 추이를 살펴볼 때 $150 정도를 최소 단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 생산 기술력이 안정화됨에 따라 셀 단가를 낮춰 골드만삭스 예측치와 같이 $99 수준까지 낮출 여지도 있습니다만 IRA 법안으로 보호받는 북미 시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생산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95%의 수율에 90%의 공장 가동의 데이터를 총 캐파에 적용하여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준을 90%의 수율, 80%의 가동을 적용하였습니다. 북미 캐파 262GWh를 제외하면 338GWh의 북미 외 지역 전체 생산 캐파가 산출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역시 약간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서 북미 외 캐파를 250GWh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북미 외 지역에는 골드만삭스의 킬로와트 시당 $99의 단가를 적용해서 각각 수율과 가동에 따른 가정을 차등하게 적용하여 도표를 제작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하이투자증권 예상치를 기준으로 더 보수적으로 책정한 값을 최소 밸류에이션에 적용을 하였으니 여기저기 보수적인 근거로 가득합니다. 아주 상세한 산출 공식은 이전 영상을 참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자면 LG엔솔의 합산 시총을 112조에서 186조 원으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95%의 수율, 100% 가동, 15%의 영업이익률을 가정을 한다면 249조 원의 시가총액 가치를 책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나마 LG화학 단독으로의 가치를 가진 양극재입니다. 2026년까지 20만 톤 캐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6년 기준으로 28만 톤, 28년까지 47만 톤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20만 톤 생산 캐파에 대해서는 에코프로 BM과 마찬가지로 90%의 가동과 양극재 단가는 톤당 6천만 원을 적용해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상되는 양극재 매출액은 약 10.2조 원입니다. 여기에 10%의 영업이익률을 부여하면 약 1조 원의 영업이익 값을 산출할 수 있으며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를 적용할 경우 약 20조 원의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계산이 가능합니다. 15%의 영업이익률을 부여할 경우 30조를 계산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10%를 사용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 사업부를 합산을 할 경우 엔솔 112조 원에서 249조 원, 첨단소재 사업부 20조 원입니다. 그 외에 석유화학, 생명과학, 판환동 등의 사업부들의 가치를 합산할 수 있겠으나 개인적으로 매력도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커다란 회사 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학사업부는 이익이 없고 생명과학 사업부는 최근 1,09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이건 일회성 수익이 포함되어 데이터가 튄 것이고 이전까지의 실적은 나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LG엔솔 지분 82%를 도대체 지주사 화학에 어떻게 가치를 부여할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지주사 할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A라는 시총 1조 기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는 B라는 자회사를 상장하였는데 B는 A 회사의 거의 전부와 다름없었고 1조의 시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A도 1조, B도 1조가 되기 때문에 시총 1조 기업이 갑자기 A, B 합산 2조의 가치를 받는 더블 카운팅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0%의 지주사 할인을 밸류에이션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LG화학과 LG엔솔의 상황도 거의 이것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고 이종호 센터장님 말씀처럼 빅테크 기업의 위상이 점차 사라지는 것 때문인지 LG화학의 지주사 할인은 너무 가혹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LG엔솔의 시가총액은 약 90조 원인데 반해 LG화학은 22조 원입니다. 50%의 지주사 할인을 적용할 경우 81.84%의 LG화학의 지분 가치는 36.8조 원가량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참 하회하는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LG화학의 주가 수준은 산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투자 관점에서는 심각한 저평가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주사 할인이 70%가 들어가는 주가 수준이며 따라서 잔존 가치가 30%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지주사 할인을 50%, 70% 모두 적용을 해서 LG화학의 가치를 평가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주사 할인을 50% 적용한 수치와 지금처럼 극단적 지주사 할인 70%를 받는 수치를 모두 계산을 해서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22조의 가격을 주고 LG화학을 매수한다고 했을 때 보수적인 밸류를 부여했을 때도 53.6조 원의 시가총액 밸류에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분명히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소값이며 산출식에서의 최대값으로 보게 되면 144.5조 원의 시가총액 밸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말처럼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산다. 이런 철학을 생각을 해볼 때 충분히 투자를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듯 결론적으로 LG화학의 업사이드는 분명히 크게 열려있으며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70%의 지주사 할인을 적용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결론 자체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럴 거면 개인적으로 계란 노른자를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물적 문화를 왜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LG화학의 지금 가격은 2010년 정도의 주가 수준이며 이래서 사람들이 한국 주식 투자하면 쪽박 찬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대인 소장님 말씀처럼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무한 쪼개기 상장입니다. 금융당국은 상당성을 믿고 장기 투자하는 개인 주주들에게 피눈물을 선사하는 물적 분할을 이렇게 눈 감아주면 안 되며 분명히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기업 가치가 기대 밸류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뿐이지 이런 빅테크 기업에는 별로 애정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업사이드를 잘 검토해보시고 포트 구성에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혹시 구독과 좋아요 더해서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앞으로 쭉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2026년 또 그 이후 시점을 지나며 우리 모두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벌써 9월이 되고 저물어가고 있는데 구독자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주가는 부진하지만 항상 활력 넘치게 매일매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지금처럼 개인주주 여러분들 위해 열심히 제 모든 힘을 다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